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 토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 한 말에 있었던 단발령에 대한 극심한 반발이 시사하는 의의입니다. 1895년 고종은 전국에 단발령이라는 칙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서양식으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를 것을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투를 잘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비나라 조선에서 상하를 가릴 것 없는 극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흔히들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는 유교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들 생각합니다. 이 말들만 본다면 당시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외골수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선비들이 내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 발을 자를 수 없다 라고 붕괴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아끼는 것이 효도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머리카락을 손이나 발과 바꿀 수는 없었을 터인데요. 그런 점에서 당시 그분들이 보였던 반응과 태도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다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머리카락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고 잘 빗질해서 상투를 틀었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머리카락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요? 그분들이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배경에 대해 유교의 문화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의 자료는 저의 저서 천문역법과 사상의 제1부 서론 부분의 26쪽에서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외세에 의해 강제된 단발령, 문화의 박탈과 정신의 살육으로 다가왔으리. 왕도적 일통의 관념이라는 차원에서 구한말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던 일을 논하겠습니다. 고종 32년 1895년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보였던 반응에 대해 지금의 우리들 입장에서 고작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심각한 문제였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듯합니다. 단발령에 대해 조선의 유학자들이 보였던 극심한 반발은 효경 계종명의 편의 글인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는 효 사상에 입각한 것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효경의 이 문장은 가장 기초 단계의 효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어린아이부터 성인 모두를 아울러 포함하지만 미성년기에 주가 되는 관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이 그 몸을 함부로 다루어 크고 작은 상해가 생기는 것을 편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말에 상대해서 입신행도하여 명성을 후세에 떨치고 그로써 부모를 귀하게 드러냄이 효의 종결이다 라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는 최종적인 가장 큰 효이고 미성년자가 이룰 수 있는 범주를 한참 넘어서는 경지입니다. 이 최고 경지에서의 최고 사례로서 왕건과 이성계가 그 관념상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왕으로 출세해서 자신들의 선조를 왕으로 추존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단발령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이 보였던 극심한 반발의 이유는 바로 문화의 박탈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조선은 왕도 사상과 왕도 문화에 의해 500년 이상을 단단하게 지속시켜온 나라였습니다. 그 중간 즈음 임진년과 병자년 40~50년 사이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의 엄청난 전란을 겪었으면서도 사회 기층으로부터의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놀라운 힘의 원천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흔히 간과되는 듯합니다. 그것은 선비들의 조선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에 뿐만 아니라 상하 모든 이들의 내면에 당시 이미 견고하게 뿌리내려가고 있었던 문화적인 자긍심과 자존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의 근원은 바로 왕도 정치에 입각한 왕도 문화인 것입니다. 조선 말에 인간의 사심과 집단적 탐욕에 의한 현상이 왕권의 무력화와 합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은
본연의 유학사상과는 이미 완전한 결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500년 조선의 정신적 근간이었던 무형의 유교는 사실상 군자로 대변되는 이른바 선비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이들에 의해 우리의 세포 속으로 내면화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때론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모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짜는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남의 입과 붓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그려진 하나의 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사이 격동의 끊어진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진짜인 그것이었을까요? 가짜인 그것이었을까요? 짝퉁을 가려내는 힘은 진짜를 많이 보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왕도 문화 중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것이 의복인데요. 바로 특정 복장과 그에 상응하는 관계의 착용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그것은 고대 어느 훌륭한 성왕이 제정한 것으로 그 의복 자체는 관념적인 숭앙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에는 특히 여성의 비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 초 유안이 편찬한 회남자에 복장에서 중국에서는 관계를 하는데 월 지역 사람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과 계를 하나의 단어처럼 쓸 경우의 계는 오히려 여성의 그것이 아니라 관에 함께 착용하는 가느다란 비녀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얇은 섬유가 아닌 묵직하고 단단한 형태의 관을 착용할 경우는 계로 그것을 고정시켜야 하는데요. 관을 좌우에서 꿰뚫을 때 관 속의 머리 정수리에 틀어묶은 상투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머리 위의 관이 잘 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의 관모는 서양의 모자와 같이 실외에서만 착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의 고저 및 때와 장소에 따라 종류를 바꾸어 착용하지만 방 안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조차 머리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검수, 즉 맨머리는 미천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곧 비지식인, 비문화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머리털을 짧게 잘라서 그 상투를 강제로 제거함이 의미하는 것은 수백 년간, 아니 어쩌면 수십 세기 이상을 자신들이 숭고하게 생각하며 영위해왔던 문화의 박탈인 것입니다. 외세의 위협적인 힘이 가해져서 내려진 단발령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은 바로 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살육당한 것입니다. 21세기, 우리는 분명 그때와는 다른 문화적 관념과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구가한다고 자랑하는 지금 이때에 만일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적 삶을 어느 외세에 의해 너무나도 생소하고 해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다른 것으로 순식간에 교체할 것을 강제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개개인의 선택은 같을 수 없겠지만 그 어떤 것을 어리석은 판단과 집요함이었다고 누가 감히 함부로 핀잔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전란을 초월해서 뿌리와 기둥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국가적이고 전민족적인 큰 재앙 앞에서 그 무엇도 쉽게 매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때의 사건을 굳이 효사상에 입각해서 판단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인용한 효경의 앞 문장보다는 오히려 뒤 문장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기왕에 군자의 학문을 하고 군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으로서 명성을 후세에 떠치지는 못할지언정 500년을 일구어낸 군자의 나라, 숭고한 문화의 나라를 처참히 잃어간 세대로 길이길이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다는 자괴와 치욕, 그들이 보였던 격동의 반응에 대한 다소의 변론이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